장교치 조용하라고. 조용히 해. 고덕 기름 나왔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 협약서 주요 내용은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등 고양시 관내 LH 사업지구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사업 등을 사후 간 적극 논의 및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협약서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올해 협약 단지 통합으로 가되 그 준비된 단지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축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만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가시는 것이 특별법으로 가시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이 특별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그럴 근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방식을 두 개를 지금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드리면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기존의 방식이 있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이 특별 계획에 준해서 선택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건축 규제 완화 등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서 가실 수 있는 방법도 더 하나 마련해 드린다. 방법을 두 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 두 개를 드리는 것 가운데서 선택은 각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 저 흔들거리는 것부터 먼저 갈 건지, 아니면은 준비된 데부터 먼저 갈 건지, 아니면은 자 이주단지를 저 바깥에다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이 안에다가 준비된 데를 빨리 지어가지고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거기를 모두의 이주단지로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남의 동네 가서 피해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우선순위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국토부에서는 공통의,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붙었을 때는 자 이런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덜 싸워도 된다, 이런 기준만 제시할 거고, 그걸 정하는 거는 우리 일산 신도시에서 정하시라는 겁니다. 사전 컨설팅 연구 용역을 우리는 벌써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아마 공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이를테면 이런 사전 컨설팅 용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 작업을 미리 다 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인 경우에는 대략 그보다 더 앞서서 안전진단부터 신청부터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된 지역에는 그 준비된 만큼 빨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좀 더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국가에서는 어떤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 일산 주민들 심하게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단지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상황 플러스 전체 일기 신도시가 일산 신도시가 어떻게 가져갈 때 가장 조화로운, 가장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에 판단해서 건축 계획들은 용적률에 대한 내용들은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안 나오면 이 사업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성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과도한 분담금이 되면 역시 여러분들 사업이 어려울 수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한 것까지도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녹아들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특정한 부지가 갖고 있는 용적률 검토율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은 큰 논의 속에서 다시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점에서 단 한 가지 원칙은 그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만큼 그에 대한 공공기여로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환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저희가 정비구역에 들어가려면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알고 싶고요. 전체의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그런 개별로 추진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을 거고요. 대신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가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합쳐야 지하 주차장도 더 넓게 나올 거고요. 그죠? 합치면 용적률을 올리면 그만큼 빈 땅도 많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공원도 할 수 있을 거고, 어린이집도 할 수 있을 거고, 공공시설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타운들도 유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하면 할수록 공통 면적이 여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시 전체의 기능과 자족 기능, 아니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을 넣기에는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기여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공공기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여가
우리가 통합적으로 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공공에 기여하는 만큼 그 단지들에게도 우리가 이익을 많이 드리겠다. 큰 틀에서 이런 원칙이고, 리모델링에 대한 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리모델링이 벌써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서 벌써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다 홀드하시고 특별법을 기다리시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결과물을 저희가 빨리 내드리는 것이 그 판단하시기에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옆 단지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단지도 지금 통합 정비를 하고 싶지만은 빠지는 것이 아니냐, 특별법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지금 5개 신도시 가운데서 그나마 저희 쪽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시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최대한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지금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리모델링에 공공기여를 이야기하고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단지들도 그 특별정비구역에서 리모델링 단지 옆에 있다는 것으로 해제되지 않는 방식, 현재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기여나 이런 거에 대한 현재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부담으로 그냥 자기 집 고치는 거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별로 국가가 개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리모델링을 빼놓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리모델링도 이 전체에 가는 부분에 맞게 우리도 꼭 기여할 부분 기여하고, 일산 전체의 그림을 위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되어 오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건축에 못지않은 그런 혜택을 좀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그 실무부서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법에서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법에 통과되면 그 시행령이나 우리 일산 차원의 또 구체적인 정비 계획 거기에 담길 내용이지, 그거를 일일이 자 리모델링 하면 이런 혜택을 준다, 리모델링 하면 이런 건 안 되니까 뭐 빨리 갈아타시오, 이런 거는 국가가 그런 걸 안 할 뿐만 아니라 법에 정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야 그동안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 그냥 갈지, 그래서 혜택을 좀 더 요구를 할지, 아니면 그동안 조금 들어간 돈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그냥 우리가 전체 아직 그 안 정해진 게 많은데 우리가 그냥 꿋꿋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체를 함께 가는 게 좀 나을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결정이긴 합니다만은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연립주택 용지로 묶여 있어서 건축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그렇게 저밀 개발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단지들은 저희에게는 일종의 보석과 같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해서 순환용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도시가 사실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기존의 저밀 개발된 토지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그림을 얼마나 그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시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재건축에 대한 그 의지가 있는지, 정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은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의지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 점에서 주민들께서 더 진도를 나가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시고 이와 같은 특별법의 방향에 의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원할 때 대화가 가능한 소통이나 이런 창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협약식 보면서 그게 되게 궁금해서. 특히 이 경기 북부 지역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는데 제가 취임해서 경기 북부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도 저희 고향 사업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통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편안하니 그 LH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창구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LH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제기하는 정도의 문제는 그 일산시랑 MP랑 자체에서 정리해도 다 그냥 몇 달 내로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대신에 막상 세상에 일어나는 게 또 들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LH나 우리 MP랑 긴밀하게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도 국토부도 지켜보다가 야 이거는 맨날 싸워봐야 이건 우리가 국가가 그냥 정리를 해주는 게 낫겠다 싶을 때는 저희가 그때는
개입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되냐, 뭐 이렇게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가급적 빨리, 그리고 가급적 우리 일산 내에서 어떤 부분들 손해보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되 여기에서 어느 한쪽만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환수를 하되 그건 일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쓰도록 한다. 밖으로는 원칙적으로 빼가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재건축을 얘기하게 되면 재건축의 가장 기본 개념이 다 그냥 주택 공급입니다. 그냥 아파트를 새롭게 조금 이렇게 개수, 보수하겠다는 그런 방향에서의 고민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일기 신도시의 이 일산 신도시의 내용을 담아낼 때는 최소한 아까 말씀처럼 좀 자적성을 확보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도 좀 살리고 그리고 여건에 맞춰서 어떤 지역은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만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족성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늘 저 얘기들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 베드타운이었잖아요. 그 베드타운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그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우리 꼭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고양시도 만들어내자는 얘기입니다. 그 내는 것이 단순히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새롭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접근됐으면 좋겠습니다.